아무튼 간에 여당에서 저렇게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고 뭐 이런다. 그런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통합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, 더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걸림돌이라는 표현 좀 그럴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통합에 있어서 좀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, 자강파 의원들은 여전히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도 좀 공개적으로 좀 이제 그 통합파 의원을 비판한 의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바로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과의 통화 내용인데요. 일단은 단 한 명만 남더라도 환골탈퇴하겠다는 그 초심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통합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.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는 비판에 나섰습니다.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왜 유승민 의원을 설득합니까? 국민을 설득하셔야죠. 창당을 할 때 국민께 사죄를 하고 바른 보수 또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? 지난 대선 때 들어왔던 2만여 명의 정말 청년 보수 당원들, 새로운 보수의 새싹을 키우는 그분들에게는 떠나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엽제를 살포하고 떠나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. 지금 들어보시면 고엽제를 살포하고 떠나는 것 네.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당을 일단 이제 뭐 그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해서 나올 때 사실은 김무성 의원이 함께 나온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원외에 당협위원장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조직까지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당을 뭐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식이니까 저게 바로 고엽제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의 수위를 좀 많이 높였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하는 행위가 사실은 뭐 비대위까지 유승민 비대위까지 무산시키면서 전당대회를 국감이후에 하자고 밀어놔 놓고는 그 사이에 통합을 저런 식의 물밑 작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자, 지상욱 의원의 발언 중에 이게 눈에 띕니다. 자, 지난 대선 때 들어왔던 2만여 명의 청년 보수 당원들한테 자, 잘 키우라고 키워주지 못한 망정 고엽제 뿌리고 싹을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. 자, 류해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어찌됐건 간에 지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던 보수층, 특히 청년층한테 많이 외면을 받았던 게 지난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어찌됐건 간에 유승민 의원한테, 유승민 당시 후보한테 거는 기대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그런 유승민 후보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통합이라면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가슴이 콱 아픈데요. 네. 그 당시에 우리 대선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지지는 인정합니다. 네.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바른정당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 바른정당도 특별할 게 없는 보수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걸었던 기대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약간 흐지부지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합쳐진다면 또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지지를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바른정당에서 오는 사람들은 나갔던 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혁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제기될 것입니다.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지금 따지지 말자라고 일단 듣고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요.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흡수되는 그 시간이 금방 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류해 최고위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입장으로서 흡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당대당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점에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제1당의 지위가 바뀌느냐, 121석인 민주당을 누르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숫자만으로 127석의 1당이 되느냐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 등 지금 자강판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기껏해야 합쳐봤자 117석 이 내외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위기감을 느꼈던 민주당과
국민의당 연정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? 그런데요,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 대변인께서 여러 군데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절대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합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볼 때는 합치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면요,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당은 우리 대선 때 나왔던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고 그때 했었거든요. 근데 결국은 맞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호남 정당이라고 했던 국민의당에 달려있던 그 닉네임이 인정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음은 굴뚝같이 합치고 싶겠지만 결국 다 정말로 합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봅니다. 네,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당장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. 목소리 준비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은 이것저것 되는 것 없이 혼란스러운데 단 하나 일관성 있는 것이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겁니다. 장난질 멈추십시오. 의사도 역량도 없이 떠보기로 국민의당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. 자, 제가 류여애 최고위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일단 안철수 대표 얘기가 결국 저 좀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뭐 장난질 하지 마십시오. 이게 네. 홍준표 대표에게 좀 유승민 대표, 전 대표, 의원이 우리 당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와 상당히 흡사하거든요. 네. 결국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, 뭐 거대 1, 2당 상대로 어떻게 좀 승부를 해야 되는지.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제일 좋은 모습은 정말 아까 말씀처럼 당대당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양당 체제로 가는 건데요.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도 만약에 몇 명이 이동,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몇 명이 이동, 이렇게 이동을 하고 모르겠습니다.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완전히 당대당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.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의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말도 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도 힘들고 바른정당도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, 그에 이은 대선 정국을 거쳐온 정치권이 지금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까지 짚어드렸고요. 자, 다음 데스킹 주제 퀴즈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